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프로 방탄로들의 친구 스빈킴입니다. 그 몇 달 전에 SBS 스페셜에 나와서 화제가 됐죠? 그 FMD, 그러니까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방송에서 소개된 FMD의 내용은 되게 단편적인 거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원리랑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때마침 FMD의 창시자인 발토 롱고 박사가 올해 1월에 자기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미리 읽어봤습니다. 일단 FMD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FMD가 뭐고, 그리고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말 그대로 단식 모방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식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단식을 하면 했지 뭐 하러 단식을 모방한 식단을 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이라면, 완전히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루에 한 끼 정도씩을 계속 먹어주기는 하는 거니까 완벽한, 정말 철저한 단식보다는 좀 더 하기가 용이하다는 게 한 가지 장점이죠. 근데 사실 FMD도 만만치는 않은 게,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를 5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5일 단식을 한 효과를 주는 다이어트라는 거죠. 식단.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FMD를 시도하는 분들 중에는 중간에 한 3일차, 4일차 이럴 때 약간 실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그렇게 만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FMD는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또 암이나 이런 질병들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되게 매력적인 거는,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측면에서 이 FMD를 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되고, 이미 건강하고 정상 체중이고 이러는데 뭔가 이제 질병 예방, 암 예방 이런 용도로 하고 싶다 하면은 한 1년에 2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저것 와구와구 다 먹으면 안 되겠죠. FMD를 개발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발터 롱고 박사는 올해 1월에 자기가 그동안 이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다이어트랑 전반적인 그런 섭식 생활 방법에 대한 그런 개론서를 펴냈어요. 이름이 더 롱제비티 다이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장수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나왔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됐고,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출판사에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워낙 방송으로 유명해졌으니까요. 저는 영어판으로 나온 걸 먼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이번 시간이랑 다음 2회에서 3회 정도에 걸쳐서 FMD의 원리는 무엇이고, 또 롱고 박사가 발견한 건강과 장수, 다이어트의 그런 비결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주의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제 방송 찾아오신 분들,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방탄커피를 드시고 계시거나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건데, 발토 롱고 박사는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탄수화물에 고지방, 고단백 식단을 가장 몸에 안 좋다고 말을 해요.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방탄커피를 사용한 다이어트랑 롱고 박사의 이런 장수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접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의 견해보다는 발토 롱고 박사의 견해가 어떤 건지를 그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견해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책에서 표현되고 있는 발토 롱고 박사의 견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인간이 건강하게 장수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무엇일까요? 물론 위생이랑 영양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 현대인들, 특히 지금 현대 한국에서는 위생이나 영양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사고로 죽거나 하는 일이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심혈관 질환으로,
뭐 당뇨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암으로 인해서 죽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될 거고요. 발토 롱고 박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동물 실험도 해보고, 뭐 또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모여있는 마을도 가보고, 또 다른 연구 결과들도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해가지고 암이나 뭐 당뇨 이런 질병들과 가장 연관이 큰 그 호르몬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호르몬은 그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로 보통 알려져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랑 비슷한 형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성장 호르몬이랑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고 박사가 진행한 여러 가지 실험에서 특히 이제 쥐를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했는데, IGF-1 수치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수명도 되게 짧아졌어요. 암에 걸리거나 뭐 당뇨에 걸리거나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자면은 성장 관련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암도 성장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노화나 암 같은 질병들은 IGF-1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전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IGF-1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게 수치가 높으면은 당뇨나 암 이런 거랑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식습관으로 조절이 가능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먹으면은 IGF-1 호르몬이 늘어나더냐?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동물 실험 외에도 롱고 박사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그 세계에서 100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로 유명한 그런 세계 곳곳의 마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보통 정신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발견이 됩니다. 무엇이 있느냐면은 일단 주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단백질은 되게 적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롱고 박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식단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일단 이제는 뭐 거의 상식에 가깝지만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이제 설탕, 포도당으로 변환되기 쉬운 그런 탄수화물들은 최대한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뭐 파스타,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IGF-1 호르몬 수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도 적게 먹어야 돼요. 롱고 박사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붉은 고기, 그리고 치즈, 다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거를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해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선을 비롯한 어패류입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먹으라고 해요. 롱고 박사가 추천하는 어패류에는 뭐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연어, 멸치류, 보통 엔초비라고 하는데 좀 작은 그 생선을 말합니다. 대구, 도미, 송어, 조개, 그리고 새우 뭐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뭐 무작정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이 무작정 안 먹으면은 되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단백질이 또 몸 근육이나 뭐 이런 신체 장기들 여러 가지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적정량은 먹어줘야 되죠.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한 단백질 섭취량이냐? 요거를 이제 롱고 박사는 성인의 경우 몸무게 1파운드당 0.31g에서 0.36g 정도를 섭취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1파운드로 하니까 좀 우리는 사실 파운드 단위를 쓰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0.68에서 0.8g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롱고 박사가 제안하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과 설탕에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면 이 성장 호르몬 수용체 활동을 줄여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좋은 지방이랑 좋은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줘야 되죠. 일단 좋은 탄수화물이란 거는 이제는 뭐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면은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역시 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GI 지수죠. 얼마나 빨리 몸에서 탄수화물로 변환되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 지수인데, 그런데 롱고 박사는 사실은 GI 지수보다는 GL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GL 지수는 뭐냐면은 동일한 그 분량의 그걸 먹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GI 지수가 조금 높더라도 GL 지수가 낮으면은 포도당으로 뭐 빨리 변화는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변하는 포도당 양은 적은 거니까 좀 더 유리한 거죠. 이걸 이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그 통곡물빵이랑 스펀지 케이크를 비교하는 거예요. GI 지수로만 보면은 통곡물빵이 GI 지수가 71, 그러니까 GI 지수가 71이니까 통곡물빵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게 100이 최대거든요. 그런데 스폰지 케이크는 46이에요. 그러니까 통곡물빵이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 GL 지수로 넘어가면은 통곡물빵은 GL 지수가 9인데 스펀지 케이크는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는다면은 통곡물빵을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더 빨리 변환은 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양은 적다는 거죠. 좋은 지방의 섭취도 중요한데 여기서 그 롱고 박사가 말하는 좋은 지방은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뭐 데이브 아스프리의 그 방탄 다이어트에서 얘기하는 좋은 지방이랑은 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그 대비예요. 아스프리나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좋은 지방은 오히려 포화 지방 쪽에 쏠려 있는 편인데, 그런데 롱고 박사는 좀 더 전통적인 영양학에서의 관점인 불포화 지방이 더 건강에 좋다, 이쪽을 견지하고 있어요. 롱고 박사는 그래서 그 좋은 지방 섭취를 위해서는 견과류를 매일 한 30g 정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그 3티스푼 정도를 매일 이렇게 먹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참 올리브 오일은 어느 쪽에서나 다 칭찬하는 정말 아주 좋은 지방인 것 같아요.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뭐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당근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많이 먹어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콩류도 많이 먹어주라고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70대 넘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7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식단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70대 한 80세쯤 되면은 이제 몸에서 IGF-1을 비롯한 그런 성장 호르몬 관련 호르몬들이 되게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롱고 박사는 그 커피랑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는 따로 또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아직까지도 좀 서로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커피도 아시다시피 어느 때는 몸에 좋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몸에 안 좋다고 했다가 이러고, 코코넛 오일은 뭐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그런 포화 지방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기도 하지만 또 포화 지방이라서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일단 롱고 박사는 커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정량을 꾸준히 마셔주면은 뭐 당뇨나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인 편인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 코코넛 오일을 주기적으로 섭취해주면은 그 MCT 오일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들도 인지 능력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포화지방산이라서 이런 심장 건강에, 심혈관 질환에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커피랑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될 걸로 보여요. 롱고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분야가 좀 넓다 보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그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그런 식단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면 몸에 좋으냐 뭐 이런 거랑 이제 실질적으로 단식할 때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 그런 패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도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